네, 지난해 초에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이 마련한 봉준호 감독이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서 대담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대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옥자를 찍은 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카우와 옥자를 나란히 놓고 독후를 했는데 슈퍼돼지였나요 옥자가? 응. 그렇죠. 옥자 캐스팅하는데 너무 어렵다. 퍼스트카우 캐스팅할 때 어땠냐 막 이런 얘기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 역시 이 퍼스트카우로 역할을 맡은 소를 캐스팅할 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가장 눈이 예쁜 소를 위한 탐색전을 펼쳤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감독이 이거 감독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공간의 메소드래요. 그래서 리허설을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촬영할 장소에서 배우들이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를 해요. 킹루의 오두막집에서 3일 동안 실제 의상을 입고 시간을 보내게 했대. 그래서 마침내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생존법을 터득했대.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감독은 배우들과 이제 대화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주변 그러면서 영감을 얻었대요. 실제 촬영에 들어가면 감독은 이 블로킹을 그냥 요약해서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세부는 배우들한테 맡긴. 이 영화가 2020년도죠? 최근 영화죠. 최근 영화. 그렇죠. 뉴욕 비평가 협회 작품상을 비롯한 유수 영화제 수상을 했는데 당시 평론가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극찬한 부분이 서부극을 다시 썼다. 서부극을 뒤집었다. 서부극 뒤집기. 기존의 서부극과 톤앤맨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부극이라는 것은 이제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척시대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면 탐욕, 약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백인들이 처음에 미국 그 동부 그 마사추세츠주의 그 해변가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점차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미국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면서 이제 서부로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광을 찾아서 이제 막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다 서부로 가고 이거거든요, 사실. 그 뭐죠? 금광을 찾는다, 탐욕이라고. 그리고 남의 걸 빼앗아야 되니까. 그게 미국 원주민들 그거 다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탐욕과 약탈인데 이 퍼스트 카우는 반대 개념으로 가요. 뭐냐면 우정과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부극을 다시 썼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사실 부정적인 어떤 개념의 그런 단어들, 약탈이나 뭐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우정과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대체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서부극 같았으면 이 등장인물들은 조조연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심부름꾼. 이 영화에서도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요 이제 제일 중요한 캐릭터가 쿠키라는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민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킹루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쿠키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 엄청나게 선량한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정말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고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 곳이 없는 킹루를 숨겨주기도 하고 이 사람 저기 러시아 그 불량배들에게 지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게 그 술집에서 옛날에 결투 이런 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를 맡겨요. 그 쿠키에게 맡기면서 야 나 잠깐 나가서 싸우고 올게. 또 그 아이를 또 친절하게 맡아서 또 봐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몰래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암소의 젖을 짜는데도 그 암소에게도 말을 한마디 던지는 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쿠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감독님하고 같은 의견을 네. 정복의 스토리가 아닌 상생의 서부극이다 이렇게 네. 봤고요. 그 기존의 서부극에서 다뤘던 백인 중심의 가치관, 뭐 신대륙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 서부극은 일단 동물과 자연은 철저하게 정복할 대상이었잖아요. 인간의 그렇죠. 필요여서. 그렇죠. 그리고 인간끼리도 승부를 위해 존재하거나 이 적자 생존.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 무슨 전략적 동맹 관계는 있었지만 대부분 대결에 의해서 이제 짓밟는 관계. 그리고 서부극에서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술집 결투씬. 근데 이 영화에서는 참 감독의 의도가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일부러 마당에서 술집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당으로 나와! 나가! 주인공들은 여기서 술집에 테이블에 앉아서 대사를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게 소음이 아주 잔잔한 소음으로만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임도 왔다 갔다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배경으로만 보이죠. 아무
관심이 없어 이 둘은 그리고 아기를 봐달라 그래서 이제 봐주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서부극의 전통이 대물림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 이 아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는 저런 서부극, 미국의 전통이 아닌 이런 전통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서부 개척 시대가 사실 미국 역사에서 그 죄의 시대거든요. 미국에 원래 와 있던 그 땅의 주인인 원주민들을 정말 다 도륙하면서 그들의 지금 영토를 넓혀간 거잖아요, 백인들이. 그 시대에 대한 성찰이고 좀 반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서부극의 개념을 뒤집었다고 우리 추상미 감독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부극 하면 꼭 등장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결투거든요. 그럼 나가서 이 건장한 사람들이 뭐 총을 쏜다든지 뭐 주먹 다툼을 멋있게 하는 걸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야 잠깐만 있어봐 하고 그들은 나가 싸우는데 이 안에 있는 아이를 보는 이 남자 주인공과 또 그 남자 주인공과 우정을 나누는 킹루 이 두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가 있고 아이를 보는 두 남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개념을 그렇죠. 뒤집었죠. 네,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 젖소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또 이게 뭐죠? 서부 등장. 개척 시대는 또 카우보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네. 소를 모는 목동들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음식을 젖을 짜고 만드는 있단 말이야. 그걸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래서 저는 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이거 제가 뭐 감독과 이야기를 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감독이 좀 그런 방식으로 네네. 그 격하고 거칠고 남의 것을 공격해서 뺏었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되돌아봄 그리고 반성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표현하면서 서부의 개념을 좀 뒤집은 것이 아닌가. 한 편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그런 인디안을 조명한 영화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구대륙에서 넘어온 중국인이 등장을 해. 그리고 디아스포라 출신 고아인데 유대인이야. 쿠키가 이런 우정을 다루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조용하게 드러내는데 참 독특해. 이렇게 러시아 사람도 등장하고 중국인, 유대인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진짜 리얼이에요. 그럼요. 존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국?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막 팽창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부로 가면은 일확천금을 지금 얻을 수 있다.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드는 거죠. 이게 1820년대를 그렇죠. 다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 네네네. 개척 시대 영화보다 조금 앞선 시대. 그렇죠. 근데 그때 이미 다 시작된 거죠. 그때 그 금광을 찾아서 나서는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는데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들이 그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미국 원주민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죠? 또 그들을 상당히 그 조금 좀 온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 영화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실 유럽 땅에 많이 있었었지 그때만 해도 많지가 않은 거. 굉장히 소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땅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미국 대륙까지 흘러와서 물론 그도 금을 캐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죠. 킹 루라는 중국인 소수 인종들을 좀 다루는 것을 통해서 조금 좀 백인 중심의 어떤 그 질서로 완성된 어떤 미국 사회에 대한 그거 또 다른 어떤 성찰의 개념을 우리가 거기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영화들이 참 좋은 게 자꾸 보다 보면 저희도 은연중에 보면 주인공으로만 따라가는 네네. 그리고 주인공 그 다음에 스토리로만 너무 집착. 스토리가 없으면 또 문제지만 스토리에 너무 집착하는 그것들을 좀 깨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게 성경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에게 보통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물론 발달 시기적으로 영웅을 모델링화되어지는 게 발달 시기에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다윗의 물맷돌만 기억을 한다든지 뭐 몇몇 중요한 주인공들의 서사로만 마치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조력과 동역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건너뛰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깨닫는 것들은 이야기한 대로 너무 한두 사람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들 너머에 다 얼마든지 감독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만 맞습니다. 그 렌즈를 들이대니까 여기에 이야기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세밀히 봐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 영화는 진짜 네네. 세밀히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봐야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자꾸 보면 일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되게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